사람은 흔히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사랑이 기대와 달라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믿으며 그 실망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당신을 괴롭게 만든 것은 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의 기대를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애쓴 만큼 결과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지금 가진 행복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는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있어야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희망과 기대를 같은 것으로 여기며 더 큰 기대를 품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도록 만드는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바라게 만듭니다. 잠시 기쁨을 느끼더라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곧 새로운 결핍을 찾아내고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기대 역시 이 의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마음속에서 미리 완성해버립니다. 현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원하는 결말을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이야기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실망이라는 이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실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은 그저 현실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길이 젖습니다. 자연은 누구의 기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믿고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욱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지나갑니다. 차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자리한 기대의 크기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거창한 성공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을 줄이는 삶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이 자신을 끌고 다니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스스로의 주인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자신의 평온을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삶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는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기쁨도 선물처럼 다가오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잃지 않으려 애쓸수록 두려움은 커지지만 붙잡으려는 마음을 조금 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기대가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 그리고 왜 기대를 조금 덜어낼수록 삶이 더 평온해지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온은 세상을 바꾸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는 순간 평온을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기대를 경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에는 쉽게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기대라는 단어에는 따뜻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누군가는 기대를 희망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 말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 애쓴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 마음. 이 모든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자연스러움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거창한 욕망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스며드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기대 하나를 품습니다. 그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삶 전체를 흔드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오늘은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하며 이번에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대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문제는 기대가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 미래에 머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마음속에서 완성해버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본래 알 수 없는 영역인데도 우리는 그 빈칸을 자신의 희망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사실처럼 믿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길을 걷는 사람은 눈앞의 길을 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미 정상의 풍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발 아래 놓인 돌멩이를 보지 못합니다.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피로를 느끼고 조금만 길이 험해져도 실망합니다. 현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는데 기대가 현실을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대는 현재를 조용히 밀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의 평온은 사라지고 우리는 미래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바다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한순간도 완전히 고요하지 않습니다. 잔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도 물결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인간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비교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고 있을 때조차 쉬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늘 다음 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끝없는 움직임입니다. 의지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라고 속삭입니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조금 더 완벽해지면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조금 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보이고 목표를 이루면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마음은 만족보다 결핍을 더 빨리 찾아냅니다. 이것이 인간 의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기쁨은 짧고 새로운 욕망은 즉시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도 오래 행복하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의 말은 낯설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만족도 시간이 지나자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쁨은 지나갔지만 더 큰 기대는 남았습니다.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를 모두 버려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욕망을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생기는 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결과를 반드시 원하고 있는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내 삶은 불행해지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으려 하는가? 이 질문은 기대를 억지로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내 마음을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점차 알게 됩니다. 기대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사실을. 그 그림은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과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가을 숲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는 내년 봄을 기대하며 잎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되면 잎을 내려놓고 계절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도 봄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만이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잃어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나무보다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음의 평화는 더 많이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기대는 과연 현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그 질문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평온을 향한 첫 번째 문을 지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내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운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너무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안에 숨겨진 전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늘 바깥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더 공정했다면, 누군가가 조금만 더 따뜻했다면, 현실이 조금만 더 내 편이었다면 괴롭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지도 누구를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방식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상처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위에 더 씌운 우리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한 여행자가 깊은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내려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길은 평탄할 것이라 생각했고 날씨도 끝까지 맑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숲은 그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내려앉고 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길은 미끄러워졌고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여행자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비가 오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여행자가 같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잠시 머물렀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젖은 흙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숲을 걸었습니다. 같은 비를 맞았습니다. 같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세상을 원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절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담겨 있을 것이라 내가 상상한 의미가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을 늦게 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약속이 취소되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단지 바빴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사실보다 해석 속에서 더 오래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망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한 잔의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맑은 물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붉은 유리잔에 담으면 붉게 보이고 푸른 유리잔에 담으면 푸르게 보입니다.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대라는 유리잔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언제나 부족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잘 됐어야 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 생각들이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곡된 현실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보다 불행에 더 민감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이 또한 의지가 끊임없이 결핍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미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직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기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노인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강과 같단다. 젊은이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먼저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아야 한다. 우리는 자주 강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현실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강은 언제나 자기 길을 갑니다. 강과 싸우는 사람은 지치고 강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노를 아끼게 됩니다. 슈조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곳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실망을 없애는 방법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대를 사실로 믿지 않는 연습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대신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받아들이겠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듭니다. 슈조펜하우어는 행복을 크게 늘리는 일보다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일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화려한 희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현실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향한 당신의 기대에서 왔습니까? 이 질문을 오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실망은 세상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면 비로소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길 또한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면 노력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욕심을 버리면 삶이 무기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대와 열정을 같은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기대할수록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더 강하게 원할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노력은 자유를 낳을 수 있지만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낳습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랍니다.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무를 다듬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공방의 문을 열고 나무의 결을 살피고 칼을 갈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작품을 칭찬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에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이십니까? 장인은 한참 동안 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장인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잘 다듬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젊은이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과가 오기 전까지 평온할 수 없습니다. 성공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인정받아야 편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로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경험합니다.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성실함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통제하려는 사람보다 자신의 행동을 다듬는 사람이 훨씬 오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맡길수록 불행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대부분은 우리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을 수는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껏 글을 쓸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감동받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몸을 돌볼 수는 있지만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는 관역 한가운데를 마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활을 들면서도 결과를 떠올렸고 화살을 당기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손끝은 점점 떨렸고 화살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옆에서 스승이 말했습니다. 관역을 마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치려 하지 말라니요? 스승은 활시위를 가볍게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느꼈습니다. 발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에 걸린 활시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살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화살은 이전보다 훨씬 곧게 날아갔습니다. 결과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걱정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옵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 실패와 싸우며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불필요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현실의 고통보다 상상이 만들어내는 고통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희망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희망은 앞으로 걸어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종종 우리를 결과에 묶어둡니다. 희망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면 기대는 반드시 그 길만 걸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앞을 비추지만 밧줄은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밧줄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등불까지 꺼뜨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완벽해지는 것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언제 그것을 인정해 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드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은 세상을 바꾸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은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바람처럼 오고 가지만 오늘의 성실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성실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조금만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믿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큰 성공, 더 많은 칭찬. 우리는 행복이 늘 조금 더라는 말 뒤에 숨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끝에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얻은 것에 곧 익숙해지는 존재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장 담담하게 설명한 문장입니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아무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세월이 흘러 그는 원하는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이 있었고 넓은 마당도 생겼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풍경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또 말했습니다.
집은 좋은데 동네가 조금 아쉽군. 조금 더 지나자. 동네는 괜찮지만 정원이 작아. 그리고 다시. 정원은 괜찮지만 집이 조금 오래된 것 같아. 그는 계속 새로운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달라졌지만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의지의 본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지는 만족을 목적지로 삼지 않습니다. 의지는 계속 움직이는 것 자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은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갈증이 사라진 뒤에는 그 물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핍을 찾아 나섭니다. 인간은 이미 가진 것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오래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조용한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멈추면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억지로 물결을 누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욕망은 마음 위를 끊임없이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행복해야 한다. 이 바람이 거세질수록 마음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못합니다. 호수에 비친 달이 흔들리듯 우리의 평온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어떨까요? 호수는 원래부터 맑았습니다. 평온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쌓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덜어내는 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 하나를 내려놓고 쓸데없는 비교 하나를 멈추고 결과에 대한 집착 하나를 비워낼 때 마음은 조금씩 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려놓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짐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풍경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어깨에 무게만 느낍니다. 하지만 짐을 조금 내려놓으면 같은 산길에서도 새소리가 들리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보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욕망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옮기며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비교를 경계했습니다. 비교는 욕망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던 마음은 남이 가진 것을 보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충분했던 것이 오늘은 부족해 보입니다. 어제까지 감사했던 것이 오늘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남을 바라볼수록 결핍은 커지고 자신을 바라볼수록 평온은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신의 삶을 잃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 숲에서는 모든 나무가 같은 색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먼저 잎을 떨구고 어떤 나무는 늦가을까지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서로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단풍나무를 부러워하지 않고 단풍나무는 소나무를 닮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인간만이 끊임없이 다른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평온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가장 큰 부를 재산이 아니라 적은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적은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욕망이 끝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평화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떠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떠나야 하는 것은 반드시 더 가져야 한다는 끝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가진 것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 조용히 흐르는 하루, 그동안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았던 작은 행복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온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욕망이 지나간 자리에 조용히 남아있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고독을 외로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게 여기고 늘 사람들 속에 있어야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끊임없는 대화, 끝없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충만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평온하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온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친해질 시간을 가지라는 초대입니다.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새로운 소식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허전했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지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숲속 작은 오두막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손에 쥔 책도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누가 나를 찾고 있을까? 혹시 중요한 일을 놓친 것은 아닐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숲에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새가 언제 울고 언제 조용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의지 때문에 지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그 의지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늘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삶. 마음은 계속 밖을 향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나도 저만큼 되어야 하는데, 나도 인정받아야 하는데, 나도 뒤처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평온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고독은 이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도 잠시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의 소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의 본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산속의 샘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의 물은 유난히 맑습니다. 흙탕물이 없는 이유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계속 휘저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 마음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고요 속에 머물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사랑했고 산책을 사랑했으며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기대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시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 이러한 시간은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아주 깊은 변화를 남깁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욕망이 조금 잦아들고, 생각이 조용해질수록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물은 언제 가장 맑아지는가?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자의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람, 더 새로운 경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평온은 무엇을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것을 잠시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 멈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혼자라는 것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든든한 것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맞이하면서도 다음 달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일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은 삶을 이어가게 하는 소중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 때문에 오늘을 잃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래 머물러 보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새벽이 막 밝아오는 숲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질 때 나무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기를 재촉하지도 않고 구름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봄에는 새잎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며 가을에는 잎을 내려놓고 겨울에는 고요히 견뎌냅니다. 자연은 한 번도 자신의 계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금 이 계절을 버티면서도 다른 계절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삶은 잠시 미루어 두고 언젠가 올 행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현재를 잃는 가장 큰 이유를 끝없는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의지는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가 보이고 강을 하나 건너면 또 다른 강이 나타납니다. 의지는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상태가 아니라 더 원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잠시 벗어난 순간에 찾아온다. 어느 노인이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온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 강은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네. 젊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다에 이르지. 젊은이는 한동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가장 빠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젊은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목적지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도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향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결과를 향해 걷는 것과 결과에 끌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결과를 향해 걷는 사람은 오늘의 한 걸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결과에 끌려가는 사람은 오늘을 희생하면서도 내일을 붙잡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삶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잃은 사람만이 미래의 모든 희망을 걸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조차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내일의 일을 걱정합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마음은 이미 다음 일정으로 달려갑니다. 현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을 가장 귀한 지혜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걷고 있다면 걷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평온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래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되 결과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품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복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대에 끌려 사는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 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화려한 희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아주 조용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세상을 모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그 자유는 놀랍게도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더 붙잡지 않게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언젠가 삶을 돌아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아마 이렇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모든 일이 완벽했던 날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고요했던 날이었다는 것을, 기대가 멈추고 욕망이 잠잠해지고 현재의 바람과 햇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살아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대한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깊은 한 문장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을수록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 문장을 이해하는 날부터 우리는 비로소 삶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고, 더 큰 성공을 바라보았으며, 더 많은 행복을 손에 쥐기 위해 쉼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기대를 버리면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는 법보다 마음이 왜 끊임없이 흔들리는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끝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오래 살아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했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갈망했으며, 아직 오지 않은 행복을 기다리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자주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창밖의 나무는 조용히 잎을 틔우고 또 잎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지금을 살고 있었지만, 인간은 언제나 다음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피로였는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결과를 향해 걸어가되 결과에 끌려가지 않는 것. 노력하되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꿈을 품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복을 미루지 않는 것. 이러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어떤 성공보다도 깊은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고통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고통, 비교가 만들어낸 고통, 기대가 만들어낸 고통,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고 믿었습니다. 평온은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현실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현실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믿는 마음입니까? 잠시만 그 질문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답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불어온다면 그 바람을 잠시 느껴 보십시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다면 그 온기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걸음에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일 때 삶은 어느새 이전과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화려한 희망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은 특별한 재능도 엄청난 성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자신의 기대를 돌아보고 조금씩 욕망을 가볍게 하며 조금씩 현재를 살아가려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전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행복은 세상이 변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도 삶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하지만 때로는 쇼펜하우어의 이 조용한 철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을수록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 말은 희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보다 더 깊은 것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마음,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기대하시고 조금 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평온을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